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적정한 선으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 채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위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개인회생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채무가 쌓여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갚고 그 이상 못 갚는 빚은 탕감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지, 왜 채무를 못 갚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 사람이 과거 계좌에는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은 어땠는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뭐 소득 수준은 진실한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를 일일이 금융거래 자료 내역이라든지 뭐 재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의 양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건들을 판사님들이 모두 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으로 회생위원이라는 이제 보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회생위원이 이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판사님께 보고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실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생위원들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판사님께 보고서를 올리면 그거에 따라 대부분 한 99% 그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회생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엄청 좀 깜깜하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분들 채권자 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채무자 편만 들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해지는 게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 친화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채권자 측의 손해가 막심해질 거고, 그러면 채권자 편을 많이 들어서 채무를 많이 갚게 하고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완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도에 폐지되거나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기각된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채무자도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 안 할 거고 그마저도 안 갚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한테도 손해, 채권자한테도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적정한 선으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 채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변제금을 올리라는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회생위원은 내 편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위원이랑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만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안 만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제가 면담기일에 관한 영상을 한번 촬영했었잖아요.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1000건 진행하면은 그 중에 한두 건 정도가 이제 면담기일이 잡혀요. 그 면담기일이 잡히는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상으로 이 채무자의 채무 증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채무 사용 경위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간혹가다 회생위원이 면담기일을 지정을 해서 직접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라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은 서류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생위원과 직접 만날 일은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회생위원을 만난다, 내가 면담을 하게 된다, 이러면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게 재산, 소득, 채무에 관한 거니까 결국엔 이 세 가지의 중점에서 물어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득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자료로서 설명이 될 거고, 결국에는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것일 텐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팔아서 처분한 경우, 그러면 그 판도는 어디에 썼느냐, 왜 팔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팔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채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빌린 돈을 어디다 썼냐겠죠. 그러니까 자료로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궁금하니까 이제 와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실에 기반해가지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한다, 사실대로 이제 연담하면서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